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 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합니다. 나 진짜 성현 씨 때문에 제가 매번 놀래는데 그 얘기 나중에 하고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윤신이고요. 네, 저 송시영입니다. 네, 오늘 관객 심사단 편 영화제 끝나고 이제 지난 방송에서 자원활동가 분들하고 이렇게 녹음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관객 심사단 분들하고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활기차 아니죠? 높은 괴성 을 지어주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관객심사단으로 이번에 서울 인디 애니피스트 2024에서 활동한 권성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게요. 늘 감사합니다. 늘 듣는 얘기인 건가요? 늘은 아니고 들을 때마다 감사하다. 네, 자주 듣진 못하고. 네. 제가 첫 만남 때도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칭찬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감개무량하네요. 네. 일단 다혜 씨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인디 애니페스트 2024에 참여한 관객심사단 김다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성현 씨를 볼 때마다 저는 왜 놀랐냐면 네.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인상이 영화제 개막식 때 그 티켓 나눠주는 일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멀리서 보면 이분이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진짜요? 표정이 이렇게 되게 뭔가 이제 또 제가 봤을 때가 또 사람들 막 와서 표를 받아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을 때긴 했는데 네. 안 하고 싶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말해보면 하이하고 하이텐션이고 막 이런데 그래서 이 갭 때문에 엄청 놀라운 캐릭터였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때 좀 이제 말씀드릴 게 제가 이제 맡았던 부스가 가장 이제 사람들이 가장 몰아서 오는 그런 부스였단 말이죠.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은 다들 이제 막 계속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뭔가 대기 상태니까 이게 뭔가 좀 나도 좀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그렇다고 막 나서기는 좀 애매하고 막 첫날이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갑자기 이제 관객분들 좀 오시니까 좀 그때 좀 모아놨던 에너지를 좀 많이 분출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게 항상 컨셉이 있으세요. 그렇구나. 그때는 바쁘지 않은 컨셉을 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컨셉이 있군요. 모든 게 다 의도된. 큰일 났네. 벌써 저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셨네. 약간 그 짧은 기간 동안. 연극하는 느낌이 있어요. 항상 볼 때마다. 제가 또 연극을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동아리에서. 그래서 목소리도 좋으신 건가요? 아마 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소리가 좋으니까 연극을 하셨겠지. 또 발성 연습도 시키고 하니까. 발성. 네, 나름 맨날 이제 훈련과 노력에 의한. 네, 맨날 처음 가면 거기서 맨날 막 빠빠빠라고 시키거든요. 빠빠빠요? 네, 뭐 여러분들 다 같이 빠빠빠 합시다 이러면 이제 빠빠빠 막 이런 걸 해요. 그때 이제 좀 단련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재밌네요. 코미디를 하셔도 되는 게 아닌가. 별 얘기 안 하는데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관객심사단 분들은 저희가 이제 영화제 하기 전에 저희 7월에 했나요 올해? 애니글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또 관객심사단의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애니글쓰다는 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는지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저는 올해 들어서 영화제 여러 군데 참석을 하게 됐었는데 사실 애니글쓰다 말고 전에 인천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활동사진이라고 영화 비평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비평 글 쓰고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특히 다른 한 조원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영화와 함께 살고 싶다. 영화의 곁에서 꼭 살고 싶다 이런 분이셨는데 저는 특히 그 영화 중에서도 애니를 엄청 좋아하니까 그분하고 애니 얘기를 엄청 했거든요. 그분이 내가 애니에 대한 인식을 바꿔준 영화제가 있다. 서울 인디 애니 페스트 안 가면 안 된다. 꼭 가야 된다. 그분 누구죠? 그분이 그런 말씀하셔서 그래 가야겠다 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애니글쓰다 참여 모집합니다. 계속 모집합니다. 나와가지고 뭐야 하고 다 봤는데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신청서 내고 참여를 하게 됐죠.
그분 누군지 궁금하네요. 큰일 하셨어요. 그러게요. 참. 어떠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연히 이제 홍보글을 봤었거든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영화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고 비평하는 그런 수업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저도 뭐 애니메이션이든 어떤 뭐 영화든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고 나면 뭔가 이제 가끔씩 뭔가 막 어떤 인상들이 떠오르고 뭐 그것을 뭔가 글로 남기고 싶고 뭐 그런 막 생각이 들 때도 많았었는데 또 사실 좀 막 글을 쓰고 좀 그런다는 게 솔직히 좀 막 좀 고된 작업이고 좀 귀찮고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뭔가 생각에만 그치고 그랬었는데 그 홍보문을 보고 나서 뭔가 좀 이게 좀 저에게 있어서 좀 일종의 전환의 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나 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좀 강제로 좀 시키면 좀 더 열심히 쓰지 않을까 좀 역시 마감이 있어야 되고.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연히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애니글수다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극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연극요? 그냥 뭐 대학교 들어갔는데 뭐 고등학교 때도 사실 연극 수업이 있었는데 재밌게 했어가지고 뭐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 1년 넘게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었었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애니글수다까지.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다양한 관심사가 다양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반대로 말하면 그 뭔가 하나를 명확하게 하기 좀 뭔가 좀 여러 군데 좀 발을 걸친 좀 그런 건가 좀 싶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좀. 네. 지금 분석 중이신 거예요? 네, 나름대로. 네. 오늘 캐릭터 컨셉은 뭐죠? 오늘 캐릭터 컨셉은 아직 분석 중입니다. 분석 중. 네. 완성되기 전에 혹시 녹음이 끝날까봐 네. 약간 걱정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최선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글수다는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 연극적인 면모가 아주 돋보이는 가상 GV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가상 GV. 네. 뭐 하셨었죠? 제가 그때 팀버튼 감독님이 되었었죠. 네. 네. 한국말을 하는 팀버튼 감독님 설정으로 하셨는데 이 목소리도 좋으시고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포 그런 애니메이션 여기 설명을 해주시는데 진짜 내한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제가 팀버튼 감독이 내한했다고는 들었지 영상을 못 봤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되게 감사하네요. 네. 보내드려야겠네. 이거 영상 찍어가지고. 어떤 작품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팀버튼 감독의 맨 첫 번째 작품이었던 빈센트라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빈센트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야, 그거 어떻게 그 작품을 선택을 했지? 이게 사실 저도 뭘 골라야 되겠지 싶어가지고 유튜브로 막 뒤졌었는데 이게 진짜 진짜 인연이라든지 운명이란 게 있나 봐요. 갑자기 알고리즘에 빈센트가 딱 나온 거예요. 예전부터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갑자기 여기 나와서 뭔가 얼씨구나 싶어가지고 그거를 냅다 골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키우던 강아지가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이게? 본인이 프랑켄 윈이 아닌가요? 혹시 프랑켄 윈은 내가 그거랑 헷갈렸구나. 네, 어쨌든. 네, 신난다. 홍수영 씨 틀리는 거 잘 안 하는데 너무 기뻐요. 그게 저도 아직 프랑켄 윈은 못 봐가지고. 맞아. 프랑켄 윈 그 블루레이 안에 그 빈센트 그것도 있어. 그래서 내가 좀 다음에 보고 오세요. 네. 봤지 나는. 지금 날 뭘로 보는 거야 지금? 틀려놓고선. 텔레기네에서도 봤지. 넘어가야지. 어쨌든. 다혜 씨는 뭐 하셨어요? 저는 그 김고은 감독님의 그녀라는 작품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완전히 케입은 못하고 보다가 그냥 또 보면 볼수록 계속 새로운 해석이 제 안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말을 했었죠. 근데 진짜 성현 씨 말고도 다른 분들도 진짜 거짓말을 제가 너무 잘하셔서 전 다 속았거든요. 제가 너무 잘 믿는 타입이라 막 보이스피싱도 걸리고 이래요. 근데 보이스피싱을 걸려요? 그거 흔하지 않은데? 근데 막 어떤 분께서 이 패트릭 스미스 감독님의 건시합을 하셨는데 그래서 막 자기가 뭐 어디 살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뭘 총을 다 빌렸고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막 수집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 감독님 인터뷰를 진짜 열심히 보셨구나 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그거 사실 다 뻥이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꼈는데 심지어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거짓말 한번 치셨는데 그게 다른 분은 또
그 한지원 감독님의 뭐든 될 수 있을 거야 뮤직비디오를 가져오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 스태프 분 중에 그 거짓말을 치신 분 동명이인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교수님도 그 친구는 애니메이션을 하니까 당연히 스태프로 참여한 거였겠거니 생각하고 스태프로 참여하셨잖아요. 참여하셨을 때 어땠어요? 이랬는데 막 감독님이 스케치를 몇백 장씩 시키고 막 이러셨다 이래가지고 나온 교수님 와 이거 그럴 애가 아닌데 제작 풍경이 왜 이렇게 가혹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사실 뻥이었다. 자기는 참여한 적도 없고 인연 친분도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번 거짓말 할 때마다 저는 이번엔 진짜겠거니 했는데 매번 다 거짓말이었다. 이건 거짓말의 판치는 애니글수다였습니다. 이게 좀 억울한 게 저는 정말 그 팀버튼 감독님 할 때 정말 진실되게 했었거든요. 정말 제 온 힘을 다해서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저는 좀 억울합니다. 네. 팀버튼 감독님은 진실됨이 느껴지는 거짓말이었고 결국 거짓말이군요. 팀버튼 감독은 아니니까.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주로 거짓말을 가르치는 수업인가 봐요. 네, 이게 뭔가 사회생활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수업 들으면. 그렇지. 근데 팀버튼 감독 자체가 조금 특이하시긴 하죠. 또 최근에 또 뭐 작품도 또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비틀주스. 예. 뭔가 연기를 하고 싶을 때 추천하는 수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연기 클래스가 돼버렸네. 그렇죠. 이게 애니글수다는 없는 게 없네. 애니메이션을 보고 연기를 하는. 비평 플러스 연기까지. 진짜 흔치 않는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수업인 거죠. 진짜 근데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관계심사단을 이제 또 뽑잖아요. 그때는 또 어떤 마음으로 지원을 좀 하셨는지. 일단은 이제 애니글수다를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도 작품도 가져오시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작품들을 알아가는 좀 그런 측면에서 되게 많이 재미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관객심사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저 또한 이제 새로운 이제 많은 작품들을 더 새로 알아갈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이제 관객심사단으로서 이제 특정 작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도 뭔가 좀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신청을 할 때 있었어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다른 데서도 또 이런 심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관람 계획으로서. 그런데 그때도 엄청 여러 개를 소개해야겠다, 내가 폭넓게 소개해야겠다라는 의무감이랑 이걸 내가 확실히 제대로 기준을 가져서 보고 제대로 평가를 해야겠다는 책임감 덕분에 훨씬 더 작품을 즐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애니를 보면서 그렇게 재밌게 즐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이렇게 몰아서 본 거는 처음이신가요? 이게 사실 저 리뷰를 쓰려고 이 애니글수다 참여하시기 위한 리뷰를 쓰려고 왓챠에서 저 혼자만의 상영회를 가졌었죠. 진짜 엄청 많이 봤죠 그때. 그래서 이게 독립 애니메이션 관련된 프로그램이니까 저는 평소에는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 주로 보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건데 처음엔 그런 걸 쓰려고 하다가 그래도 라는 마음에 엄청 많이 보고 썼죠. 뭔가 자괴감 드네요. 왜냐면 저는 애니글수다 그 모집 문구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자유롭게 쓰세요라 해가지고 진짜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니까 뭔가 좀 부끄러운 느낌이 드네요. 이거 뭐 이미 다 지나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뭐 쓰셨어요 지원하실 때는? 저요. 저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마지막 시리즈였던 신극장판에서 맨 마지막 시리즈 그거를 썼었네요. 그 세 편. 그게 마지막 4편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비교적 최근에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 2년 전이니까.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 이제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그 극장판을 이제 국내 최초 극장 개봉을 하면서 그 신극장판까지 다 해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몰아서 보고 나름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까먹고 살다가 마침 그 홍보문을 보면서 이제 그걸 다시 되살려서 이제 글을 써서 신청을 했었던 기억이 그 극장에서 보신 거예요? 네, 극장에서 몰아서 봤습니다. 흔치 않은. 극장이 아니면 제가 잘 못 봐요. 졸거든요. 극장에서는 안 졸아요?
극장에서는 이제 돈이 아까우니까 이제 졸면 안 되죠. 네. 그걸 어떻게 보면서 졸 수? 나만 그런가? 그러니까 좀 다른 데서 보면 좀 일시정지 누르고 화장실 갔다 오고 막 몸 좀 풀고. 아무래도. 네. 극장은 아무래도 이제 러닝 타임 동안 내내 집중을 하게 만들어 주니까 극장에서 관람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 보면 그 또 뭐 그쵸. 전 팟까지는 거의 그 실시간으로 봤는데 메가박스에서 메가박스가 막 덕후들이 또 다 전국엔 덕후들에서 상경해서 한때 가면은 뭐 그 덕후들의 거의 뭐 페스티벌 같은 느낌으로 막 뭐 박수 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내가 딱 그 덕후들이 많이 올 법한 시간대 갔거든 일부러 또 즐기려고. 같이 치신 거잖아요. 박수 치시고 소리 지르고. 나는 아니지만 난 그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갔더니 뭐 저기 뭐 대구 사는 누구도 오고 막 아는 사람이죠, 뭐. 다 알지. 그때까지는 그랬지. 지금은 아닌데 그때까지는 전국에서 흩어져 있잖아요. 저희가 아니라 그분들이 저희 이게 소속감이군요. 전국 흩어져 있거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메가박스에서 하니까는 이제 코엑스 이제 성지로 다 올라오신 거지. 그렇죠.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계셨죠. 아니 그 뭐 그냥 그 분위기가 좋아서 분위기가. 그럼요. 너무 재밌죠. 분위기 좋아서. 그렇지.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극장에서 올해 또 영화제 때 한 번에 또 왕창 몰아서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확실히 좀 재미난 경험이었었죠. 왜냐하면 뭐 하루에 뭐 영화 막 2타임, 3타임 막 그렇게 본 거를 안 해본 건 또 아니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심사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다 끝나고 GV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세션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단편들로 이제 많이 또 구성돼 있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작품수로 따지면 정말 그렇게 많은 작품을 봤던 거는 이제 어찌 보면 거의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40편 보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42편이었었나요? 정확하게 숫자 41편일 거예요. 41편이요. 숫자에 약합니다. 저도 40편 넘는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저도 정확히는 41편. 한 번에. 그래서 그때 왓챠에서 보시고 또 영화관에서 보시고 어떠세요? 왓챠로 볼 때는 이게 하나 보고 핸드폰 하고 하나 보고 핸드폰 하고 하는데 평도 좀 읽고 이제 갑자기 맞아요. 평가가 바뀌고 단편 모아서 딱 보는 게 힘들어요. 에너지 많이 뺏겨 생각보다. 맞아. 그냥 극영화보다 또 애니메이션이 엄청 집중해서 봐야 되잖아요. 어떤 장면도 다 모든 게 다 사실 만들어진 장면이니까 놓칠 수 없어서. 그래서 막 저희가 나중에 심사할 때 보면 이제 막 그런 경우 있었어요. 이 작품 좋았어요. 잠깐만요. 그 작품이 뭐였었죠?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막 서로 그랬던 경우가 또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작품 수가 많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같이 하신 관객 심사단 분들마다 서로의 좀 취향이나 가치관이나 뭐 작품을 보는 그런 관점이 또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이 좀 집중해서 봤던 작품이 있으면 좀 소홀히 하는 작품들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까먹는다든지 저 또한 그랬었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심사에서 좀 가끔씩 좀 그러다 난항을 겪었던 좀 그런 적도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올해 또 6분이셔가지고 네 예년보다 확실히 많은, 보통 5분 정도로 했었는데 올해 6분으로 해서 아마 이 작품을 선정하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웃긴 게 좋아하는 이유랑 싫어하는 이유랑 똑같아요. 이래서 좋은데 어떤 사람이 이래서 싫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서사 구조가 완벽해서 난 이게 좋다 했는데 서사 구조가 완벽하다는 건 도전 정신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우울한 아니면 뭐 찌질한 감성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해서 좋다 했더니 굳이 그걸 자세하게 묘사해야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썰전이 벌어지면 이게 서로를 설득하기가 진짜 힘들죠. 그렇게 해가지고 반짝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이제 선정된 거예요? 네. 난 되게 궁금한 게 물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거 애닉을 쓰다 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법한 작품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번에 워낙 종류라든지 이런 스펙트럼이 넓었거든요. 저는 이제 영화제는 못 갔지만 쭉 다 봤더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니 유독 왜 이 작품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이 걸러지는 게. 그래서 제 3픽 중 하나였는데 저랑 또 강력하게 미신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밀다가 근데 이 작품 수가 워낙 많고 취향도 너무 다양하니까 두 명이 미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두 명이 강력하게 미니까 든든한 아군이 있는 작품이어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가 그래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다혜님의 활약이 확실히 크셨습니다. 일단 목소리가 크고 이제 쪽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혜님께서 본인이 또 책임지시고
심사평도 써주시고 시상도 담당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쉽지 않아요. 그 6명이 한 편의 작품을 선정한다는 게 쉽지 않고 네. 그리고 서로 이제 설득하는 과정인 건데 그 설득하는 과정들을 뚫고 어쨌든 이번에 선정이 돼서 관계 심사단상을 받았는데 근데 어떠셨어요? 그 발표하러 나오셨을 때? 제가 첫 타자여가지고 그렇죠. 앞에 이렇게 사례를 좀 보고 나가면 좋은데. 저는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말하고 싶었는데, 근데 뭐 본인이 진짜 활약이 크셨으니까 오히려 이제 좀 멋있더라고요. 되게. 뭐지?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건가요? 저는 진짜 제가 나가고 싶었는데. 아니 다 같이 나가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무대 체질이시구나. 네, 아무래도. 그렇죠. 연극도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쟁취하신 좀 그런 게 있어서. 진짜 그래서 이제 리스펙했죠. 네. 아니 이거 나갈 때 다른 분들께서 절대 보고 읽지 말라. 보고 읽으면 간지가 안 난다. 간지 있게가 이러셔가지고. 근데 제가 쓴 거 제가 심사평이 짧았어요. 그리고 제가 쓴 거니까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대부분 읽으셨어요. 네. 그동안.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읽었는데 그리고 일단 무사히는 읽었는데 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감독님한테 하나 건네주고 감독님도 이게 단가? 트로피가 단가인데 막 제가 계속 뭘 건네줄까 감독님도 뭐 이렇게 많이 줘? 이러시고 저도 계속 드려야 돼요 막 이러면서 드리고 하니까 더 복잡했는데 진행하시면서 멘트를 하셔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진짜 뭐라 그랬나요? 소란스럽다고 처음 주는 거라서 이럴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저도 그렇죠. 근데 진짜 그렇게 막 감독님들 되게 상 받고 이렇게 많이 받으신 거 보니까 뭔가 보는 저도 뭔가 마음이 풍족해지더라고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긴장하면 안 되는데 제가 받는 것도 아닌데 제가 주는 사람이 긴장해가지고 감독님도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별 기억 없었을 거예요. 그분도. 괜찮아요. 상 받으신 기억만 나시겠죠. 그치. 근데 원래 되게 떨려요. 그 상 주러 오시는 분들, 심사위원분들도 가끔 보면은 막 이렇게 떨면서 읽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목소리 막 떨리고, 긴장하셔가지고. 저는 앞자리여서 몰랐는데 또 이게 또 뒤에 또 관객분들이 엄청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앞에서 또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해보고 싶었다.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거. 아쉽네. 그쵸. 너무 아쉽다. 뒤에 이렇게 같이 나오시지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또 본인이 쟁취하신 그런 거니까 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단독으로 좀 받으신 게 좋지 않나 생각이 스포트라이트 좀 당황스럽게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기억나는 게 첫 번째 순서인데 줘야 될 게 4개가 있는데 하나를 받으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서 다시 주고 다시 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관계심사단상 때도 한 번 그랬고 또 한 번 또 그런 멘트 친 적이 있어요. 뭐 어수선하다 그랬나? 부산스럽다 그랬나? 하여튼 뭐 한마디 더 했던 적이 있는데 뭐 폐막식이 그렇습니다. 재밌었어요. 좋았습니다. 영화 보시면서 작품들이 많아서 아까 좀 힘든 점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 말고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도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좀 GB가 좀 많이 좀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냥 GB가 없어더라도 이제 감상이 되긴 하겠지만 이제 감독님들의 그런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좀 추가적인 좀 제작 비화라든지 아니면 좀 의미에 대한 설명 좀 그런 부분을 들으면서 뭔가 좀 실시간으로 감상에 그게 바뀌는 그런 좀 기묘한 경험을 좀 했던 게 좀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감독님들이 어찌 보면 그 작품의 창작자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어떤 코멘트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작품 감상에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싶은 좀 경험을 좀 몸소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내용이라든가? GV요? 저는 그 고라니의 아이돌가나 이상하 감독님이 말을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좀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저는 이 GV 끝나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감독님 찾아뵌 다음에 질문 따로 했어요. 너무 인상 깊어요. 네, 완전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질문을 했던 게 이 아이돌이라는 게 K-팝 아이돌 그 소재인데 되게 연출은 일본 애니메이션 연출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결합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시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감독님께서 자기도 다른 나라의 음악이나 그런 걸
좋아한 적이 있고 보통 K-pop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한국 분들도 K-pop 많이 좋아하시는데 외국 분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하시면서 K-pop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약간 초국적적인 분위기를 살려보고 싶으셔서 뭐 소재는 K-팝인데 영어로 노래를 하고 뭐 일본 애니메이션 연출이 있고 뭐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 너무 좋아가지고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현님이 GV 스케치를 쓰셨거든요. 성현님이 하신 대답이나 질문이나 이런 코멘트도 저는 너무 좋아서 이거 GV 스케치에 이런 것도 쓰면 엄청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썼으면 더 힘들었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맡은 그것만 했습니다. 제가 물론 정말 뜻깊은 대화를 나누긴 했었지만 실제로 저도 끝나고 이제 감독님께 말씀드리고 근데 아무래도 알맹이를 취하고 디테일은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GV 스케치까지 쓸 수는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상영 보고 그리고 GV 정리하고 이게 정말 또 양이 많잖아요. 사실 그 현장에서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심사단들이 주말에만 나오고 활동을 금요일이나 월요일에는 따로 활동을 안 넣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힘들기 때문에 충분히 이틀만으로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좀 저는 좀 양심 찔리는 게 AI 기술의 힘을 빌려서 녹취를 좀 한 것도 있어서 좋네요. 근데 이게 앞에 제가 2일차 했었는데 1일차 분들은 진짜 속기까지 완전 거의 그대로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빌어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기술을 같이 공유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그분들은 이제 좀 더 저보다 확실하셨죠. 속기도 하면서 이제 AI까지 따신 거예요. 두 개를 다. 네. 그래야죠. 네, 근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저희는 편하게 봤어요. 2일차 쓰는 사람들은. GV에 좀 집중하고 싶어서. 그러면 AI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거를 다 이제 문서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녹음하면은 그게 텍스트로 바뀌는 거예요? 텍스트로 하긴 하는데 이제 그 오타라든가 아니면 뭐 전문 용어 좀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녹음을 다시 돌리면서 이제 그런 거를 다시 좀 하는 작업을 가졌었죠. 어쨌든 뭐 다시 듣고 다시 확인은 다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사실 AI라고 해도 그게 뭐 어떤 볼륨적인 측면에서 해주는 건 많긴 하지만 디테일적인 측면은 사실은 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꽤 많이 도움이 됐겠어요. 엄청 도움됐습니다. 진짜 이거는 좋네. 무슨 프로그램 쓰셨나요? 클로버인가요? 네, 네이버 클로버 노트랑 다글로 또 이제 그 스태프 분들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제 둘 중에서 이제 다 쓰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다들 알고 있구나. 스태프들은 나만 몰랐네. 나도 아는 거예요, 뭐. 나는 내가 녹취를 하는 일은 잘 없으니까 몰랐네요. 애니메이션은 어떤 계기로 좀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 유입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코로나 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보통 덕후들이 많이 보는 거에서 코로나 OTT 시대를 거치면서 좀 더 대중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맨 처음 본 애니메이션은 막 진격의 거인 이런 거 보고 밤새서 보고 처음부터 아주 진한 거 보셨네요. 그것도 시작하면 더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본 거죠.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전내코일. 전내코일. 야, 진격의 거인으로 시작해서 전내코일까지 하신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셨구나. 네, 클래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떠세요? 네, 저도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클래식을 봐야 되기 때문에라는 말이 좀 많이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장르 같은 거 뭐 어떤 매체를 안 가리고 좀 클래식을 좀 많이 좋아하는 물론 클래식 음악은 잘 안 듣는데 아무튼 이제 클래식 음악도 듣다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듣고 싶긴 한데 워낙 볼륨이 방대하니까 입문시켜 주고 싶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유익하네요. 네. 아무튼 이제 뭐 영화든 뭐든 다 명작들 위주로 좀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애니메이션도 좀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뭐 가령 사실 이제 오늘 인터뷰를 하니까 애니메이션을 좀 가만히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어제 또 명작 애니메이션이라 불리는 작품도 하나 보고 왔었거든요. 뭐죠? 알프스 소녀 하이디? 크리크리라고. 크리크리. 또 하단 거 보고 오셨네. 재미있게 봤어요. 가이나스의 거의 뭐 마지막 불꽃을 튀려다 말았던 작품인데 올해 초에 에반게리온을 재밌게 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마침 어제 또 정주행을 했는데 또 매우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약간 클래식한.
네요. 아니 근데 좀 뭐랄까요, 좀 디깅에 있어서 뭔가 좀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좀 부담되다 보니까 좀 검증된 작품 위주로 좀 보는 게 좀 스스로에게 있어 좀 불만인 것 같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영화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어찌 보면 되게 나름 좀 어드벤처한 그런 관람을 많이 했던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뜻깊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반짝을 제외하고 이제 네. 관객심사단상을 준 반짝을 제외하고 또 기억에 남는 작품 있으셨어요? 박하늘 감독님의 곰팡이 음. 그것도 곰팡이. 네 그렇게 쓰리픽이었어요. 전 반짝 고양이 아이돌과나 곰팡이 그렇게 음. 밀었습니다. 그날 곰팡이 감독님 그날 늦게까지 네. 계셨잖아요. 아 그 디프리에. 근데 GV에는 참석 안 하셨던 거. 참여하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질문도 드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기억은- 죽을 죄인이. 근데 엄청 좋았어요. 디프리에 끝까지 계셨는데 되게 딴 얘기지만 그냥 그날 그 폐막식 디프리 왜 일찍 가셨어요? 저 그래도 자리 오래 지켰다 생각했었는데. 죄송해요. 몇 시에 끝났어? 뭐 이건 우리 나중에. 6시? 첫 차가 에? 지나고 한참 에? 뒤. 원래 그때 좀 6시쯤에 그것도 그래요? 겨우 막 우리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 만나겠다 이러면서 일어나서 나갔으니까 6시쯤 넘어서 나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출근을 했죠. 저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들 떠나가셔가지고 이게 지금 가는 시간인가? 막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었군요. 진짜는 그렇죠.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몇 시에 가신 거예요? 저는 이제 한 글쎄요. 12시 반쯤 갔었나요? 아닌가? 네. 그렇구나. 일찍 가셨네요. 오늘 시간이 자리를 일찍이니까. 오늘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사과? 아니 근데 다 디프리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그 박하늘 감독님도 계셨고 재밌었던 게 관객 두 분이 계셨어요. 관객이? 네, 두 분의 저는 이제 어떻게 오셨대요? 다른 감독님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관객분이시라는 거에서 그래서 이제 반가워서 막 인사를 했는데 이제 인스타에서 우리 영화제 하는 걸 보고 이제 오셨는데 둘이 너무 친하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친구가 했더니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날 폐막식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둘이 같이 오셔가지고 친해졌는데 제가 그 자리가 한 자리 비어있길래 사실 박하늘 감독님하고 앉혔거든요. 그 세 분이서 계속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굉장히 친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박하늘 감독님. 이게 순기능이네. 그렇죠.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그렇죠. 중마고가 원래 되고. 영화제 가장 큰 기능은 네트워크의 확장이에요. 네.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줘서 네. 교류회장을 여는 거죠. 원래 우리 영화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맞아. 또 애니메이션 하신 분들 워낙 혼자 작업하니까 사람을 잘 만날 일이 약간 조금 없고. 히키코모리 섬에 강하시죠. 우리 감독님들이. 음지에서 나와서 양지로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영화제에서 만나서 작업도 같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서로 이제 다음 작업할 때 스텝으로 참여하신다거나 이렇게 또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서 어쨌든 그런 장으로서 역할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디프리라던가 이런 파티 이런 자리에서 또 서로 만나고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따 갈 걸 그랬네. 그러게요. 한 4시까지는 계셨어요. 아니 4시까지 있으면 애매하지. 어차피 막차 끊겼지 않았어요? 그때 가실 때? 그거니 그날이 이제 휴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이 일찍 끊겼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치 엠버스가 그래도 집 근처 가가지고 거기 오길래 이제 요걸 놓치면 한 30분은 더 막 이런 느낌 들다 보니까 지금 가야겠다 싶었는데 그 30분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후회되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근데 문득 궁금한 건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전공이요? 경제학 전공입니다. 근데 솔직히 딱 그런 전공 같아 보였어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뭐 이런 예체능 쪽은 아닌 것 같고 네. 확실히 말하는 게 약간 좀 나훈 감독님이랑 이미지가 겹치는 게 있어. 나훈 감독님은 전공이 뭔데요? 사약. 사약이에요? 나도 사약이죠. 동료 알아보기. 비슷한 사람들이구나. 거긴 연대 나는 고대 막 이런 건데 아까 처음에 딱 들어오셨을 때 이게 인상이 낯익은 거예요. 예. 나훈 감독님 내가 그 20년 전에 처음 봤단 말이에요. 네. 영화제 할 때, 영화제 그때 처음 봤는데 그때 느낌이 나오시더라고. 정말 뭔가 그래도 그렇게 약간 좀 좋네요. 나훈 선생님 수업도 너무 재밌게 들어서. 되게 좋으신 분인데. 네. 그러니까 크게 되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우유 열심히 마시고 크게 우유 잠 일찍 자고 그래야겠네 아무래도.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썰렁한 농담도 비슷하네. 어쨌든 그러면은 글쓰기 그 전에도 한번 이제 영화 관련돼서 교육을 받으신 거고 이번 애니글쓰다도 하신 거고 계속해서 좀 이쪽으로 글 쓰고 이런 비평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렇죠. 비평 쪽으로. 네. 아예 뭐 소설이나 이런 창작이 아니고. 저는 창작보다는 네. 항상 그런 그런 큐레이팅 그런 쪽에 관심이 아,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감상하는 게 너무 좋아요.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러게요. 그러게. 앞으로도 이제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있기를 바라는 꿈을 갖고 있어요. 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제일 빠른 방법은 공모전을 하셔가지고 관련된 공모전. 그게 비평 공모 뭐 이런. 네, 그렇지. 그게 제일 지름길이긴 하지. 아니면 이제 코인 대박을 치셔가지고 돈 걱정 없이 맨날 이제 관람. 그거는 이제 힘들죠. 코인은 힘들어요.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애니글쓰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작품만 있으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글을 쓰고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이 작품이 계속 회자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역할들이 이제 애니글쓰다였고 그러니까 사실은 애니메이션 쪽에 이렇게 글을 꾸준히 쓰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무지공산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그렇죠. 진짜 그 나홍 애니메이션. 감독님 정도랑 한두 분 더 있나? 뭐 이경화 그 감독님 정도 예. 쓰시고 거의 이제 애니메이션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문 평론가라던가 네. 이런 말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쵸. 저도 애니글쓰다 OT 때 네. 나온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좀 이제 애니글쓰다 자체도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의의를 두는 수업이라고도 하셨던 것 같고. 네. 또 되게 중요한 애니메이션이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인디니 페스트 영화제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작가들이 계속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작품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계속 글을 쓰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이요? 오늘의 컨셉은 정하셨어요? 오늘 컨셉이요? 네. 오늘 컨셉은 즉각 반응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그때 맞게 적절한 대답을 내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적절한 대답을 내놓는 걸로? 사전적인 그런 거 없이 사후적인 대응으로 하겠습니다. 고유명사가 나와야 되는 질문을 하면 참 곤란하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활동 어쨌든 하고 영화제 끝나고 이제 애니글쓰다 활동도 하시고 관계심사단 활동도 하셨는데 네. 뭐 앞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영화라던가 뭐 어떤 것이든 좀 관련한 활동들을 계속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러고 보니 최근에 제가 장족에 발전을 했습니다. 맨날 이제 그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애니글쓰다 할 때도 그냥 뭐 인상이 떠오르긴 하는데 생각만 하다가 이제 휘발되고 좀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그거 좀 글로 좀 남겨보고자 이제 인스타그램에 글도 한번 좀 올려보려고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 글 한번 올렸습니다. 다혜님 같은 경우는 매일 올리시더라고요. 좀 그 부분을 좀 본받았습니다. 정말. 뭐 이런 뭐 인스타나 이런 블로그나 이런 거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올해 시작했는데 네. 제가 만화를 엄청 좋아해요. 만화? 네. 그래서 하루에 무슨 만화 읽었는지 하루 매일매일 기록하는 용도로 내년에는 그 웹툰 평론 공모전 하시면 되겠네요. 1년에 한 번씩 해요. 제가 심사도 몇 번 갔는데. 네. 야, 오늘이 정말 좋은 자리네요. 얼굴도 좀 확실하게 찍고. 올해는 끝났어. 올해는 끝났어. 네, 올해는 저도 너무 바빠갖고 참여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글 같은 거 많이 올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 것만 읽었는데 되게 독립 만화나 독립 애니 관련된 것도 더 열심히 읽어보자는 의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화제 참여하신 김래한 감독님의 10대를 벗어났다고도 이거 다른 만화 행사에서 칸세라고 만화 행사에서 그때 참여하셔가지고 너무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여기 또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인연들을 이렇게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들을 열심히 팔로우 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열심히 관심을 가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그 의의를 확실하게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맞아요.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답을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진행을 하러 나오셨네. 자리 바꿔드릴까요? 저희도 물어봐 주세요. 게스트 한번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진행자 네, 답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은 그러면은 그래서 앞으로 글을 올리겠다. 한 편 올렸는데 장족의 발전입니다. 0에서 아. 1로 나아간 게 얼마나 큰지 이번에 크네요. 몸소 깨달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았어요. 저도 영화 보고 나서 바로 봤습니다. 이 어. 조커 풀리아드 리뷰를. 아, 그러고 보면 제가 조커 2? 뒤풀이를 제가 일찍 가니에요. 아. 그때 친구가 조커 보자 해가지고 좀 그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심야로? 친구가 잘못했네. 네. 오전이긴 한데 이제 예. 잠을 자고 아, 가야 잠을 되니까. 자고. 네. 그치, 그건 잠을 자고 봐야죠. 네. 요번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작품이. 네. 우리 영화제 하는데 뒤에서 계속 광고 나와가지고 그쵸? 거기 그쵸, 그쵸. 계속 광고판에서 조커 광고를 계속 해가지고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보고 나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읽으세요. 얼른 가셔가지고. 이게 조커 일이랑 막 이렇게 결이 다른데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뭐 음모론 막 이런 것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던데.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지 않나요? 저 광고 기억에 남는 게 네. 그때 베테랑 포스터 광고도 있었어요. 아. 근데 베테랑 포스터 광고에 힘들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스태프분들이 다가보면서 맞아 힘들지 다 이렇게 공감해 그걸 하시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주말쯤 되니까 스태프분들이랑 그 애니메이트 분들은 눈이 풀려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치. 그렇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힘들었습니다. 네. 이게 일요일이 피크인 것 같아요. 아. 일요일 주말이 이제 가장 행사가 많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약간 이제 긴장된 상태로 쭉 가서 일요일 지나고 저도 일요일이 가장 피로도가 가장 높았던 것 같고 네. 월요일 되니까 저는 약간 회복해가지고 아. 그 일요일날 잠을 많이 잤어요. 한 7시간 잤나 봐요. 보통 그러니까 많이 자니까 확실히 회복이 막 돼서 월요일 화요일을 그렇게 보내고 제가 화요일날 출근해서 우리 스태프들한테 나 이번에 잠을 많이 자서 그런지 다 회복됐어. 이러면 나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스태프들이 막 싫어하지. 기겁을 하더라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 되는 소리냐. 결론이 왜 그렇게 가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어떠셨어요? 영화제 이제 그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인데 어떠셨나요? 아까 이제 와서 이제 다혜님 만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좀 1년 전 일인 것 같아요. 한참 진짜 까마득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뭔가 그 영화제 활동 기간이 워낙 바쁘게도 살아오기도 했으니까 뭔가 그 전환이 되게 좀 드라마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일상에서 영화제 활동하다가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게 뭔가 좀 극과 극 같은 전환이어서 되게 좀 까마득한 기억처럼 느껴지네요. 뭔가 그만큼 이제 재밌었었고. 네. 진짜 올해 여름을 이 애니 글쓰다부터 다 쏟아부은 저의 여름을 바친 셈이 됐는데 사실 이 영화제 끝났을 때도 이 심사들 다 하고 나서도 끝난 기분이 안 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간 건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저희가 2차 리뷰를 안 썼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서 아직 뭘 더 쓰셔야 돼요? 네, 하나 남았습니다. 네, 마감이 남았기 때문에 진짜 끝난 그거 기분이 언제 쓰시는 거예요? 아직 며칠 기간은 안에? 좀 남긴 했는데 이번 달 안에 쓰면 되긴 일단은 결국 하는데 쓴다는 게 또 중요하게. 네, 아직 부담감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러게 작품은 고르셨어요? 못 작품도 고르었으니까 부담감을 갖고 아직 쓰려고 했던 거를 또 이제 나원 선생님께서 너무 잘 쓰셔가지고 도망가려고요. 다른 작품 고르려고 생각 중입니다. 나온 감독님 쓰신 게 있으세요? 네, 그 고라니 아이돌과는 앞서 말씀드린 작품을 이제 또 서울엔 애니메이트 그 사이트에다가 너무 잘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려고 다른 작품으로. 전 이미 선점을 해버리셔서 곰팡이 쓰려고 했는데 이미 쓰셨잖아요. 제 1차 리뷰 저는 이제 근데 그쵸 제가 할당 받아서 쓴 네. 거니까 뺏은 건 아니고. 네. 근데 뺏긴 기분이 들어가지고 새롭게 또 쓰시면 되잖아요. 네. 시비를 싸움을 그러니까 이거 고르는 것도 쉽지 않군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그거 이제 일정 정할 때 제가 고르는 건 빨리 고르라고 하고 그 시간 더 드리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근데 그래도 했는데 확실히 좀 데드라인이 좀 빠듯해야지 빨리 고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뭐 오래 고민한다고 해서 글 쓸 때 고민하기도 또 한참 걸릴 텐데 그렇죠. 고르는 맞아요. 거라도 빨리 고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 이게 글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또 너무 쉬워도 힘들고 네. 너무 이게 그렇잖아요. 예. 작품은. 맞아요. 네, 어쨌든 되게 그 영화제가 짧게 지나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매년 하지만
너무 그냥 휙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 6일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사실 영화제 준비를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월부터 준비를 들어가거든요. 이제 9월에 영화제를 하려면 공모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쭉 준비를 하고 보통 이제 영화제 끝난 다음에 한 3개월은 정리하는 시간, 이제 결과 보고서 쓰고 막 정산 보고하고 이렇게 보내는, 그러니까 거의 영화제로 1년을 보내는 건데 1월부터 준비한 행사를 이렇게 뭐랄까 짧게 확 지나가는 것 같아서 언제나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관객 심사단을 이제 진행하시면서 뭐 이런 저런 일들이 많았고 아직도 뭐 2차 리뷰가 남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객 심사단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끼리는 이렇게 교류를 계속 하시는 건가요? 네, 뭐 아무래도 단톡방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 그래도 오늘 또 이제 그 어떻게 쓸 건지 뭐 고를 건지 이제 올라오셨는데 저도 아직 고민 중이어서 뭐 이제 방송 오늘 녹화 끝나고 이제 저도 이제 차차 고르고 이제 말씀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관객 심사단이 매년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일정 다 끝나고 나서도 교류를 하고 뭐 이렇게 좀 만남의 장도 갖고 뭐 이러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들 각자의 또 생업이 있고 막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 해처 모여를 하는 건지 뭐 모여 해처라나 아무튼 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인스타 팔로워를 하고 있으니까 근황은 다 체크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관객 심사단까지는 안 하셨지만 그 애니글쓰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뭐 작가 창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창작하시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시면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글쓰다 이렇게 과정을 들으셨던 분들이 몇 분이셨던 거예요? 9명이요. 그때는 9분이었는데 관객 심사단까지 넘어와서 활동하셨던 분은 6분. 네. 그럼 9분이랑 이제 계속 교류가 이어지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 물론 가시는 분도 있고 이제 저처럼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이제 외딴섬에서 이제 깃발을 흔들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이번에 영화제까지 하면서 이제 서로 교류도 많이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말씀해주신 아무래도 이제 해처 모여 같은 거는 이제 누군가가 총대를 매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해주시면 네 따르겠습니다. 그 맞아요. 그 커뮤니티 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야 돼. 으쌰으쌰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년에 영화제 때 뵙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다인님 벌써 이 가능성을 배제하고 계시네요. 해처 모여. 총대 매시기 힘드시다면서요. 같이 힘든 거죠. 영화제가 총대를 매줘야지. 내가 왜 여쭤봤냐면 저도 이제 그 예전에는 이런 식의 모임 뭐 이런 식의 만남 많이 가졌는데 그게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보면. 보통은 석 달에서 길면 6달. 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는 각자의 그 생활이 다 있으니까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쭉 연락하는 관계들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끼리 이제 교류하시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 그게 좀 궁금했고,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좀 또 해쳐 모여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인가 보네 이번에. 근데 뭔가 이게 주도하는 사람이 누가 확실히 있어야지. 아니면 그리고 해외에서 유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완전히 해쳐 모일 순 없죠. 그러면은 뭐 그때 그분은 잠깐 귀국하던 기간 동안 이걸 하셨던 거예요? 그분은 아주 바쁘게 사시는. 자기 방학에 오셔가지고 이 수업을 듣고 다시 수업 받으러 가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열정이네. 에너지가 뭐. 그만큼 좋은 수업이니까 또. 그렇죠.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내년에 관객심사단을 이제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애니글쓰다 수업을 들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뭔가 한마디 남기신다면. 근데 해초 모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서 그렇죠. 이렇게 바로 추천을. 아니 뭐 근데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이게 뭐 안 좋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차피 이게 그 기간 동안에 만족도가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뭐 더 좋은 거면 뭐 그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건 좋지만 뭐 사실 만남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이제 뭐 6명 9분이 다 그러기 힘들다는 얘기신 거고. 그래서 이제 추천의 말씀 한 번씩.
애니글 수다라는 수업은 정말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글을 쓰고 수다를 나누는 그런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애니메이션 내지 어떤 무언가를 보고 감상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 관심을 훨씬 더욱더 가치 있게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심층적이고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된 듯한 멘트. 클래식합니다. 네. 저희가 모집 글을 낼 때 썼던 게 한병화 감독님의 우주의 끝이었거든요. 근데 GV 하실 때 또 다른 분께서 이상한 나라를 고려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겹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교수님께서 마침 작업실도 가깝고 하니까 한병화 감독님을 직접 부르셔가지고 미니 GV를 했던 거였거든요. 이렇게 색다른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 애니글 수다, 이게 조금만 애니에 관심이 있으셔도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좋은 인연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그런 또 일이 있었군요. 한병님 또 오셔가지고 정말 영화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게 한병화 감독님께서 이 숙녀들의 하룻밤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애니글 수다가 되게 다양한 연령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나를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의 다양한 연령대에 나를 보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진짜 이게 진짜 애니메이션적인 체험을 했던 거죠, 저희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그게 또 이 한병화 감독님 또 직접 와가지고 또. 정말 애니글 수다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매력을 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긴 시간 동안 영화제 거의 1시간이 됐어요. 놀랍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은데 앞으로도 뭐 아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해쳐보여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맺은 인연들이 계속 좀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영화제 폐막식도 하고 뒤풀이도 하긴 했었는데 되게 이런 소중한 자리를 주셔가지고 한 번 더 제가 했었던 활동들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보고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진행자 두 분께서 너무 재밌게 해주시니까 저도 거의 뭐 주체를 못하고 나불나불 해버렸습니다. 저도 너무 빈말 다 할 줄 아시고. 아닙니다. 진실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인 씨도 저는 너무 즐겁게 보냈는데 저 혼자 즐거워서는 다음 21회 영화제 때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뭐가 즐거웠던 거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계속 정말 이런 만남들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내년 영화제도 기대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내년 영화제? To be continue. 네, 그 영화제 기간 동안 수고하신 두 분 오늘 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다른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애니. 스타.